건물주는 앉아가지고 돈 번 거잖아요. 잘한다. 이거 땅값 올라가네. 그런데 만약에 2017년에 그 건물을 샀다면 5년 뒤에 나올 때 29억을 챙겨 나옵니다. 아유, 머리야. 상호 오빠 TV에서 무료 라이브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장오빠 강호동입니다. 오늘 또 반가운 우리 동케비님이 왔습니다. 네네. 갑자기 내려오라 깜짝 놀랐죠? 네, 일하다가 흘려내렸어요. 인사부터 하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볼까요? 장사는 건물주다 동깨비 이창원입니다. 오호. 동케비님. 네네. 제가 수백억, 수천억 많은 분들, 심지어는 엊그저께 조단 회장님도 만나봤잖아요. 최근에.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고 느낀 게 있어요. 인사이트를. 그런 분들 그죠. 보면 대부분 다 건물주가 되라. 그들도 다 건물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반드시 건물 사라. 그리고 그들도 건물을 갖고 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 많죠. 이유로는 한 3-4가지 정도 오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해주면 안 돼요? 팍팍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3-4가지 더 하고 또 나머지는 강의나 이런 쪽에서 지나네. 이건 핵심적인 얘기 또 알아야겠지만 또 세부적인 것도 알아야 돼서 강의 때 또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는 더 빠른 자산 증식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소득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내 노동을 넣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자산이라는 거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잖아요. 서로 그걸 사고 싶어 하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뭐 많이 봤을 거고, 강호동 대표님의 그 속리단길 사례, 가슴 아프지만 알려줘야 되는, 이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꺼낸다는 거예요? 한 29억이 날라갔으니까 그때 그거 샀으면 지금은 이제 한 300~400억대로. 제 아픔을 희연치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변화 만들어주신다면 기꺼이 맞아요. 얘기하시죠. 난 맞아요. 뒤에 가서 울고 있으면 되죠. 네, 일단 대표님이 한 2017년? 그때쯤에 이제 라라브레드 잠실점을 들어갔죠. 속리단길 초창기 때 들어가셔가지고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살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셨을 때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만약에 그거 샀더라면, 그 사서 5년이 지났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날까? 5년 동안 500만 원이면 그게 얼마예요? 나중엔 700이었어요. 어쨌든 엄청난 월세를 내고 그 돈은 다 버리는 돈이 되었죠. 그 만약에 5년 뒤에 내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보증금 넣은 거 1억 가져오고 권리금 조금 받고, 근데 만약에 뭐 건축주랑 뭐가 잘못됐어, 원상복구해, 그러면 진짜 내 돈 하나 없이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원상복구 합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그걸 만족하면서 살죠. 그런데 만약에 2017년에 그 건물을 샀다면, 그 건물이 60평이잖아요. 그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한 4천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때 24억 정도 됐을 거예요. 뭐 부대 비용 해가지고 뭐 25억 좀 넘는데 8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한 19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19억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이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6억 정도 있었으면 그 건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시세로 보면 평당 최소 8천이에요. 48억이거든요. 그럼 48억이면 그 차액이랑 그리고 내가 넣었던 6억이랑 합치면 5년 뒤에 나올 때 29억을 챙겨 나옵니다. 아유, 머리야. 그러니까 29억을 지금 네. 챙겨 나오는 사람인데 네. 원래는 내가 네. 근데 거기서 뭐 1억이나 2억 챙겨 나왔다. 그렇죠. 근데 그 1억만 넣고 1억 가져오는 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사실 깨고 싶은 거죠, 저희는. 결국에는 강 대표님이 그 속리단길을 엄청 띄우면서 그 동네 땅값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짜로. 건물주는 앉아가지고 돈 번 거잖아요. 열심히 재주를 부리고 건물주는 조련사인 거죠. 잘한다. 이거 땅값 올라가네. 진짜 아유, 머리야.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동네 임대료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 500이 아니야. 800 내야지.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내가 이 동네 살렸는데 쫓겨날 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뼈 때리는 좋은 말씀 해줘서 고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걸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금리 얘기가 나와요. 금리가 지금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또 살 시기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내보낸 게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되게 높죠. 되게 지금 빌딩을 사기 되게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죠.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끌에서 샀던 사람들이 던지고 있어요, 건물을. 이런 고금리가 지금 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2~3천씩 막 더 내는 사람들,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더 내는 사람들 있다 보니까 공실이라서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막 1억, 2억, 3억, 많게는 10억, 20억씩 떨어져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부자들은 이럴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줍줍줍. 기다리고 있다가 요때부터 줍자.
근데 자영업자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장사를 잘해 내가 내는 월세보다 뭐 50%를 더 낼 수 있어 현금 흐름이 돌아가 그러면 박앤세일로 지금 사서 금리는 높아서 이자는 많이 내지만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3억을 싸게 사면 이자를 더 내는 게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있죠 그러니까 월세를 겨우 낼 정도가 되거나 아직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사실 너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장사를 잘하는 자영업자분들 500, 1000씩 월세 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건물 한번 찾아볼 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막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내려갔다 할 텐데 사실 그때 만약에 좋은 시절에 사겠다라고 하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자영업자나 부자들, 자산가들한테 기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때 늦어요 사실 지금 공부하면서 찾아보면서 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네,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시장이 좋을 때 9채를 샀잖아요. 네. 그럼 지금 고금리라서 건물 안 알아보시나요? 뒤지게 또 공부하고 알아보죠. 그렇죠. 계속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신 분들은 공부하는 법들을 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또 불인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영업자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제 노하우를 좀 풀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랑 같이 강의를 준비했고 궁금할 것 같은데 네네. 무료 강의를 하니까 그거 언제요? 그거는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럼 빨리 네. 가시죠.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삶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만큼 또 막 쓰세요. 5천 벌면 3천 막 2천씩 쓰세요. 제가 막 컨설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뭐 3천씩 버시면 1년이면 3억인데 내년에 삽시다. 나머지 제가 대출들 다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만나잖아요. 1억도 못 모았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건물 쪽 확실히 돼야겠다. 뚜렷한 목표가 없고 그러니까는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문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비용이라. 저한테 나 고생하고 이거 뒤지게 하고 진짜 뺑이 치면서 내가 뭔 연병 났다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그쵸. 다 사요 막. 그렇게 거의 쓰다 보니까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자산 사기가 되게 어렵고 돈을 잘 벌면 다 사업을 많이 하세요. 사업 확장을 하세요. 막 이 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하기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몸이 아파 골병 난다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번 돈 그대로 다 쓰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을 때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2호점, 3호점 할 때 그때 내 건물에서 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업도 하면서 근로소득이 들어오지만 얘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자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럼 내가 사업을 망해도 얘는 살아있거든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황금알 낳는 거의. 그래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두 바퀴 안전하게 가야 아주 돼요. 좋아요. 예, 이게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깨비 이 빌딩 전문가 말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한 바퀴만 가지 말고 자산소득으로 이렇게 굴려가야 그렇죠. 더 부스터가 된다. 예. 올라간다 이거죠. 성장한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두 바퀴 갔던 사례 저 말고도 네. 있으세요 주위에? 있죠. 누구예요? 제 사례입니다. 아하. 제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사업을 막 확장을 하고 있었을 때 월세를 한 800 정도 내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매장이랑 뭐 본사랑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대출도 잘해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옥을 하나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장도 그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다 병행을 하는데 그때 마치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수출도 하고 또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코로나가 완전 직격탄이었거든요. 저는 장사가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2, 3년 동안을 계속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건물이 무려 2, 3년 만에 16억의 차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못 본 건 아니지만 근데 딱 돌아보니까 얘가 더 많이 벌었어. 원래 저는 이거를 빨리 팔려고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차피 공간이 필요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조금 더 내면 살 수 있는데 알고 가지고 간 거죠. 10년 뒤에 20년 뒤까지 저는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했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만 조용히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정말 건물이 필요한 건 자영업자인데 왜냐면 맞아. 그 공간을 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영업자들이 힘든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주 돼야 되는 게 등가 교환이 전 맞다고 보고 계속 제가 맞아요.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시죠. 세 번째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아, 생각보다 내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 하면 나도 몇 억, 몇십억 있어야 되는 줄 알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90%까지 대출해줘요.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수익이 좋아. 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은행 3명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0.5%가 그냥 깎이더라고요. 그 사업자는 지금 금리가 높아도 좋은 물건이고 지금 싸게 나온 물건이면 지금만 견디면 되잖아요. 다만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퍼센티지는 잘 맞춰야겠죠. 예를 들어 뭐 20억이면 20%다. 그러면 4억에서 부대비용 5, 6억 정도로 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건물 하면 막 몇십억 얘기하는데 10억 이하도 많습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도 있어요.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요. 좀 전에 근데 20억을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한 3억이나 2억밖에 없어. 자본이 부족해요. 그럼 나 맞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포기했죠. 근데 지금같이 컨텐츠가 중요할 때에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이랑 투자자분들을 같이 이렇게 건물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 때에는 공실 위험 때문에 건물을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컨텐츠 들어가면 월세 막 되게 많이 낼 수 있어요. 여기가 월세가 1,000만 원인데 나 1,500 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목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근데 목돈이 있는 분과 같이 하면 공실 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자가 높지만 여기 컨텐츠에서 이자 월세 내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고요. 그들끼리만 알고 했던 투자 방식이 점점 양극화가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주가 많이 나왔죠. 40명 건물주를 그쵸. 1년도 안 돼서 만들었고요. 대표님이 100명의 건물주를 얘기했을 때 진짜 이게 될까 했는데 이걸 끌고 나가시면서 하는 모습이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1000명 건물주로 바뀌었어요. 그만하세요. 아, 1,000명 해야죠. 노하우 지금 100%에서 얼마나 푸신 거예요? 오늘요? 네. 오늘은 그냥 이제 개념만. 사실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창호 오빠 TV에서 무료 라이브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같이 하실 거고. 혹시 언제인지 날짜라든지 미리 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일단 날짜는 일요일 날 11월 5일 창호 오빠 TV에서 오후 8시부터 네. 한 2-3시간 정도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해도 되죠? 아, 그럼요. 진짜 내가 건물을 너무 하나도 모른다. 돈도 별로 없다. 근데 나 장사 잘한다.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내가 실생활에 있으면서도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너무 좋고요. 자영업자들이 건물주가 된 저희 둘이 탈탈 털어서 드릴게요. 인생이 바뀌는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지금 우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11월 5일이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놨고 거기서 좀 더 알차게 좀 막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잠 자지 말고 또 준비 한번 해보시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빨리 가시죠, 빨리. 네네네. 마음이 빨리 갈까요? 자, 이렇게 네네. 해서 우리 항상 마무리 또 하는 게 있으니까. 마무리 또 해요? 네. 아. 꼭 반드시 장사 잘해서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